얼마 전 제가 바이브 코딩을 안내해 드린 한 선생님이 앱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평생 자기 분야에서 일해 오셨지만 컴퓨터는 그리 익숙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 컴퓨터에 바이브 코딩 환경을 세팅해 드렸더니 AI의 도움을 받아 단 며칠 만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말로 들려주면 그 말을 녹음해서 글로 바꾸고 책으로 엮을 수 있는 문서로 정리한 다음 프린트까지 해주는 앱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캐치럽 AI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료는 시애틀에 계신 송재희 님이 정리하신 빌드 위드 AI입니다. 이 자료는 AI를 쓰려면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가 아닙니다. 코딩을 모르는 사람도 AI와 함께 실제 결과물을 만들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12개의 주제로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저는 송재희님의 "그래, 제가 AI를 일상에 적용하면서 여러 실험을 통해 배운 내용을 더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타주에 계신 이 선생님이 AI와 함께 직접 앱을 만드시는 과정을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느낀 점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일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오신 분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함께 자신만의 앱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말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드 윗 AI는 공식 사이트에서 한국어로 무료로 읽을 수 있고 PDF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자이신 송재인님은 시애틀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이 자료의 좋은 점은 이 도구를 쓰세요가 아니라 이런 순서로 생각하세요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도구는 계속 바뀌지만 생각의 순서는 오래 남으니까요. 이 영상의 주인공은 개발자가 아닙니다. 자기 분야에서 오래 일해서 경험과 지식은 풍부한데 컴퓨터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앱으로 만들려면 전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가진 그 경험이 곧바로 제품의 씨앗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AI가 그 씨앗을 키우는 걸 도와줍니다. 12부라고 하면 많아 보이지만 내 묶음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첫째, AI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할 것인가. 둘째, AI에게 줄 재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셋째, 실제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넷째, 만든 것을 다른 사람도 쓰게 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오늘 이 네 묶음을 차례로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전환은 이겁니다. AI는 누르면 정답이 나오는 버튼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협업자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직원에게 일을 부탁할 때 배경도 설명하고 원하는 결과도 알려주고 주의할 점도 말해주지 않습니까? AI도 똑같습니다. AI의 대답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AI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 설명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제 경험을 하나 보태면요. 좋은 생각은 어느 순간 번뜩였다가 금방 잊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떠오른 생각을 그때그때 문서로 컴퓨터에 기록해 두는데요. 이렇게 해두면 AI가 제가 이미 잊어버린 과거의 생각까지 꺼내서 활용해 줍니다. 기록이 곧 AI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AI에게 뭘 맡기고 뭘 사람이 해야 할까요? 빌드 위드 AI 2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약과 정리, 초안 작성, 번역 같은 반복 작업은 AI에게 마음껏 맡겨라. 대신 이름이나 사실관계가 맞는지, 말한 의도가 제대로 살아있는지는 사람이 확인해라. 그리고 책임이 걸린 결정은 반드시 사람이 내려라. AI를 잘 쓴다는 건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아니라 맡길 일과 확인할 일을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 머리로 아는 것과 직접 겪어보는 건 다르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I에게 영상 자막을 만들게 했더니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 같은 고유명사를 소리나는 대로 잘못 적었고 발표자가 말을 잠깐 실수한 것까지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사람은 앞뒤 맥락을 따져서 제대로 알아듣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직접 찾아서 고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화를 공개해도 되는가 하는 판단은 AI가 절대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 자리에 없었던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은 제가 별도로 판단해서 편집해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AI와 일할수록 사람이 어디에 필요한지가 더 또렷해집니다. AI 제품은 도구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고 레고처럼 조립됩니다. 크게 세 층인데요. 생각하는 두뇌, 일을 시키는 흐름, 그리고 사용자가 실제로 만나는 얼굴, 즉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다른 말로 프론트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려운 도구 이름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내가 만들려는 건 두뇌가 중요한가, 자료 연결이 중요한가, 쓰기 편한 얼굴이 중요한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구는 계속 바뀌지만 이 구조는 오래갑니다. 두 번째 묶음의 핵심은 재료입니다. AI에게 좋은 답을 받으려면 좋은 재료를 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재료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장 경험, 고객들이 자주 하는 말, 반복되는 불편함, 머릿속에만 있던 이런 것들을 글로 꺼내놓으면 그게 전부 AI가 쓸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앱 만들어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 뭐가 불편해서, 어떻게 되면 성공인지를 정리해서 말해주는 것. 사실 이게 코딩보다 훨씬 중요한 진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기 분야를 잘 아는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실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AI 에이전트, 목표를 주면 여러 단계를 알아서 진행해주는 일꾼입니다. 둘째, 바이브 코딩. 말로 설명하면 AI가 코드를 짜서 앱을 만들어주는 방식인데 요즘 비개발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 코드 어시스턴트.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고 고칠 곳을 찾는 도우미입니다. 오늘 첫 영상에서는 이름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Let's build this piece by piece. 만들기 묶음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AI에게 한 번에 전부 만들어 줘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계획을 세워보자라고 하세요. 계획을 같이 보고 작은 조각부터 만들고 되는지 확인하고 또 다음 조각을 만드는 겁니다. 바이브 코딩을 오래 해본 고수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방법이고 제 경험도 정확히 같습니다. 급할수록 계획 먼저입니다. 클로드 코드 같은 AI 도구에는 이 계획 세우기를 도와주는 블렌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해 보세요. 자,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며칠 만에 앱을 만드셨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앱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하셨는데 그걸 가족들도 쓸 수 있게 인터넷에 올려서 주소를 전달하는 단계, 바로 거기서 막히셨습니다. AI가 코딩은 훌륭하게 해줬지만 그 다음 단계인 배포는 대신해주지 않았거든요. 나 혼자 쓰는 앱과 다른 사람도 쓰는 앱 사이에는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이는 큰 벽이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나 대신 여러 단계를 알아서 해주는 이 도우미가 지금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의 AI를 이렇게 비유하게 됐습니다. 100마일짜리 4차선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중 딱 5마일 구간만 10차선으로 넓혀놓은 상태다. 그 넓어진 5마일이 바로 AI가 지금 잘해주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코딩을 대신해주고 이것저것 검색해서 궁금한 걸 답해주는 것. 이 구간에서는 정말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하지만 그 앞뒤 구간,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들도 함께 쓸 수 있게 만드는 일은 아직 좁은 4차선 그대로입니다. 여기엔 AI 에이전트가 아직 대신 해주지 못하는 일이 아주 많거든요.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 혼자 쓸 때는 필요 없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앱이 되려면 준비할 게 늘어납니다. 첫째, 사용자들의 정보를 차곡차곡 담아두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회원 정보나 올린 글, 사진 같은 걸 저장하는 곳인데 이걸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둘째, 그 창고를 관리하면서 여러 사람의 요청을 동시에 처리해주는 뒤에서 일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흔히 백엔드라고 부르죠. 셋째, 이 모든 걸 내 컴퓨터가 아니라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남의 큰 컴퓨터에 올려둬야 합니다. 그 공간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앱을 사람들에게 내보내는 배포,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운영까지. 그런데 이 대부분은 아직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대신 해주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벽을 넘으려면 배우면서 진행할 의지가 필요하고 필요할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준비도 해야 합니다. AI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AI는 가끔 틀린 이야기를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AI는 사실을 찾아주는 도서관 사서가 아니라 앞 이야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다음 말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도 모른다고 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어를 얻거나 초안을 만드는 일은 마음껏 맡기시고 사실 확인이나 중요한 결링 일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마지막 12부의 메시지가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AI 도구는 계속 바뀔 겁니다. 지금 배운 도구 사용법이 내년이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바뀌는 도구 사용법을 좇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나만의 AI 활용법을 만드는데 시간을 쓰세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도메인 지식, 그 경험을 글로 남기는 기록 습관, 그리고 지금부터 쌓아가는 AI와 함께 일해본 경험,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그게 바로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만의 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5걸음만 제안드립니다. 첫째, 내 분야에서 늘 불편했던 문제 하나를 글로 써보세요. 둘째, 그 문제와 관련된 내 경험과 기록을 모아보세요. 셋째, 그걸 AI에게 차분히 설명해 주세요. 넷째, 아주 작은 것 하나만 같이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 직접 써보면서 다듬는 겁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내 경험으로 앱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작은 신청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코딩을 몰라도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컴퓨터에 바이브 코딩 환경을 준비하는 것부터 앱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제가 옆에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처음에 소개해드린 유타주의 그 선생님도 바로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신청서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성함과 이메일, 그리고 만들고 싶은 앱만 간단히 적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메인 지식은 AI 시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다만 앞서 보셨듯이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배우면서 직접 이끌어가거나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AI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경험, 그 자체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훈련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요즘은 AI 덕분에 배우는 것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경험을 이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송재희님의 Build with AI 원문 링크, 그리고 조금 전에 안내해드린 바이브 코딩 첫걸음 온보딩 신청서 링크, 둘 다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만들어 보고 싶은 앱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이라면 편하게 신청서를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AI를 일상에 적용해보는 다양한 실험과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을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